자, 오늘 진도 끝냅니다. 22번 지문. 자, 보겠습니다. 자, cartilage. 모르는 단어 나왔어요. 그죠? 자, 연골이란 뜻이고, 우리 그 신체기관의 그 연골 맞아요. 알겠죠? 그 뼈끼리의 그 연하게, 그 부드러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cartilage is extremely important for the healthy functioning. 자, 여기 관사 붙었지? 조인트가 공동, 그러니까 붙어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 어를 썼다라는 건 그런 어떠한 명사로 봤다는 거니까 관절이란 뜻이에요. 관절이 제 기능을 하려면 건강하게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하다, 연골이. Especially if that joint bear가 뭐냐면 품다야. 그래서 너네 태어나다가 born이지. 어머니가 니네를 품었다는 뜻이야, bear가. 그러니까 무게를 이렇게 견딘다는 뜻이겠죠. 만약에 이 연골이 무게를 견딘다, 가령 너네 무릎 같은 거, 특히 이런 애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연골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imagine for a moment that. 자, 잠깐 동안만 that 이하를 한번 상상해 봐라. You are looking, 자, 접속사 되시고요. You are looking into the inner workings. inner가 안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니네 무릎 안에 그 신체 내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야. 안에는 안 보이지? 그러니까 안에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Of your left knee. 니네 왼쪽 저기 무릎을. As you walk down the street. 니네가 이렇게 걸어갈 때 왼쪽 무릎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 So when you shift your weight. shift 무슨 뜻? 옮기다. 그래서 너네 왼쪽 다리에서 오른쪽,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발 걸음을 디딜 때, 그러면은 당연히 오른쪽에 하중이 실리고 왼쪽은 빠지지. 이렇게 들려있는 상태일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돼? 하중이 압박이 있어 없어? 그치? The pressure on your left knee is released. release가 방출하다, 풀어내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압력이 있다 없다? 압력이 줄어든다라는 거야. 압력이 빠진다. 이런 식으로 도식화해 볼게요. 당연하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중이 바뀌었으니까 왼쪽에는 하중이 이제 더 이상 없겠죠. 자, 그래서 the cartilage in your left knee then.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한대? 이제 빠지면, 하중이 빠지면 그때 drinks in이래. drinks in이 뭐야? 흡입하다, 마시다라는 뜻이겠죠. 자, 또 어려운 단어 썼어요. synovial fluid. In much the same way. 얼만큼 똑같은 방식으로 that a sponge, 이 that은 way를 가리키는 동격 접속사 that입니다. A sponge soaks up. soak up이니까 뭐야? 완전 팍 빨아들이다는 뜻이야. Liquid when put in water. 자, 이거 문법 조심해야겠지? 4번 문장은 문법 조심하세요. 자, 여기에 뭐가 생략된 거야? It is a sponge. 그러니까 스펀지가 물 안에 두어졌을 때 물을 이렇게 싹 빨아들일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러니까 하중이 없을 때는 얘가 뭐 한다? 그 연골에 있는 윤활액, 그러니까 매끄럽게 미끄럽게 만드는 그 액체를 얘가 어떻게 흡수한대? 빨아들이는 거겠죠? 그럼 얘는 연골에 윤활액이 있는 상태, 없는 상태야? 있는 상태겠죠?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다시 걸으니까 오른발에서 이제 왼발로 다시 바뀌겠지? When you take another step and transfer the weight back onto your left leg. 이제 그럼 오른쪽에 있던 하중이 다시 왼쪽으로 돌아오겠죠? 그지? 그러면 much of the fluid.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어떻게 했어? 윤활액을 쫙 연골이 빨아들였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차례야? 하중이 다시 실릴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하중이 실렸을 때 그 무게 하중을 분산시켜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빨아들였던 액체를 팍 푼다라는 거야. 그래서 much of the fluid. 그러니까 이거 정관사 더 쓴 거 보여? 그지? 이러니까 이런 게 순서 문제로 나오는 거야. 이런 게. squeezes out. 자, squeeze out이니까 이제 어떻게 돼? 쫙 밖으로 나간다는 거야. 이렇게 squeeze가 이렇게 쫙 짜다는 뜻이나 이게 이렇게 쫙 해서 팍 빠진다는 뜻이야. of the cartilage, 연골에서. 그래서 this squeezing of joint fluid into and out of. 자, 이 연골의 윤활유가 들어온다. 들어올 때는 언제야? 하중이 언제? 빠질 때. 그리고 밖으로 내뱉는 건 하중이 어떻게 될 때? 들어올 때겠죠? 그래서 이런 연골에 있어서 윤활유가 나가고 들어오는 게, 자, 동명사구죠? 그러니까 수일치 조심하시고요. help는 뭐 중학교 문법이지만 to respond로 바꿔도 큰 의미상 차이가 없죠.
to the off and on pressure of walking. 우리가 걸어 다닐 때 압박이 없고 있고. 그지?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대. 뭐 하지 않으면서? 이런 압박하에 부서지지 않으면서. 그지? 그러니까 연골이 중요하겠지? 연골 없으면 우리 애초에 걷지를 못한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아기들이 어쩌면 걷지 못하는 게 다리에 힘이 없고 근육이 아직 없어서도 있고 연골이 아직 덜 발달하기도 했겠죠. 이런 것들이 다 발달해야 우리가 제대로 이족 보행할 수 있다. 해가 됐죠? 자, 문법은 제가 잡아드린 거 몇 개 좀 있는데 그거 외에는 아무래도 내용 위주로 출제되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중이 가해지면 어떻게 한다? 윤활렉을 풀고 하중이 빠지면 그때 윤활렉을 싹 빨아들인다. 요 메커니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죠. 연골은 관절이 제 기능을 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관절의 체중 부담이 없으면 연골은 윤활렉을 빨아들이고 체중 부담이 가해지면 빨아들인 윤활렉을 방출하여 체중 부담을 덜어내는 거죠. 연골은 체내에 있는 윤활렉을 걷는 과정에 따라 흡수 및 방출하여 체중 부담을 견디도록 해준다. 뭔가 이런 걸 완화해주는 역할이니까 buffer도 좋고요. alleviate, relieve, soothe. 이거 다 완화하다, 줄여주다 이런 뜻입니다. 관절에 체중 부담이 없으면 내지는 없을 때 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 하셨으면 23번 질문 넘어옵니다. 자, 피아제라는 사람이 진짜 유명한 사람이고요. 모의고사 보다 보면 자주 만날 텐데, 저기 아동 심리 발달 관련된 거의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심리학 교육학의 아버지입니다. 어쨌든 피아제는 put the same amount of water into two different glasses. 두 개 각기 다른 유리잔에 똑같은 양의 물을 따랐대요. 자, 그래서 하나는 길고 좁은
유리잔이고 하나는 그 좀 뚱캔처럼 이렇게 넓은 거에다가 넣었어요. 근데 물은 양이 똑같아. Then 그리고 애들한테 두 개를 비교해 보라고 했대요. 그래서 kids younger than 6 or 7, 6, 7세 이하의 아이들은 usually say that 뭐라 되게 얘기하냐? The tall narrow glass now holds more water. 뚱캔보다 좀 더 긴 저기 유리잔이 물을 더 많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한대. 왜냐면 레벨이 뭐예요? 수위. 그러니까 이 수위가 좀 더 높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더 높은 게 뭔가 더 많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경향이 있지. 그래서 and 그리고 when they are ready. 그래서 너네 맥주잔 같은 거 보면 맥주잔 막 되게 길지.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많아 보이거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을 거야. 보통 아사히나 뭐 하이네켄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되게 얇거든. 얇고 얄쌍하고 길어. 뭔가 되게 많아 보이는데 막상 따르면 별로 없어요. 그렇고요. 어쨌든 when they are ready. 그래서 얘네가 준비가 됐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이제 이게 두 개가 똑같다라는 걸 인식할 수 있을 때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ready라는 말이 서로 같음을 인식할 수 있다는 뜻이죠. They figure out the conservation of volume. figure out, 알아내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알아낼 수 있어. conservation이 보존이라는 뜻이죠. volume은 너네 중딩 때 수학에서 부피 구할 때 V라고 하잖아. 그 볼륨이야 이거. 부피란 뜻이에요. 그래서 for themselves, 자기 혼자서 이 부피의 보존을 알아낸대. 부피의 보존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부피의 보존을 혼자서 알아낼 수 있게 된대. Just by playing with cups of water. 컵들을 막 이렇게 갖고 놀므로써. 유리잔이 달라도 물의 총량이 같다라는 거지.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 서로 같음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인지 능력의 발달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로 이 3번 문장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피아제가. 그러니까 니네가 별도의 교육을 안 받아도 인지 능력이 좀 올라가면 몇 번 시행착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야. 당연히. 그럼 결국 물컵 얘기하려고 쓴 걸까 이거? 저는 이거 중심 내용 출제가 유력하다고 보는데 4번 문장 잘 보세요. 피아제는 argued that 뭐라 주장했냐? Children's understanding of morality. 이거 결국 애들의 도덕성 얘기한 거. 이게 이 지문의 중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중심 내용 문제로 출제하기 제격이죠. It's like their understanding of those water glasses. 이런 물을 이해하는 거, 이 물컵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과 도덕성을 이해하는 게 같다라고 본대. 즉, we can say that it is innate where kids learn it directly from adults. innate 무슨 뜻? innate는 타고났다는 뜻이야. 그래서 inborn도 되고요. 뭐도 돼? natural도 돼. 유진아 왜 타고났다고 얘기할 수가 없대? 지가 학습은 해야 되거든. 도덕성은 타고난다? X. 도덕성은 타고나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른들한테 직접적으로 바로 배울 수 있다는 것도 아니래. 그러니까 도덕성은 엄마 아빠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타고나는 것도 아니래. 그럼 궁금하지 않아? 그럼 뭘로? 이게 이 지문 핵심이야. 그래서 난 요거 부분으로 시험 문제 나올 거라 생각해. 혹시 이 지문 봤으면 알 텐데 뭐라 그래? 5번에. 그래서 요게 순서 삽입 문제로 제격이었던 거야. Rather, 오히려 it is self-constructed. 스스로 구성하는 거래. 왜 아까 유리잔에서 뭐라 그랬어? 지 혼자 for themselves를 했잖아. 혼자서 이리저리 해보고 알아냈다 했잖아. 그래서 난 이 self-constructed가 여기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하면서? 아이들이랑 같이 놀면서.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그리고 너네 뭐 초등학교 때 도덕책 배워서 윤리 배운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인 거야? 어린이집이랑 유치원 때 만난 친구가 중요한 거야. 도덕성 형성에. 유치원에 갔는데
친구가 무인 가게를 터는 새끼야. 그럼 내 아들도 내 딸도 타락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이 때 만나는 애가 도덕성을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가 중요한 거야. 요게 이 지문의 중심 내용이죠. 엄마 아빠한테 배우는 것도 아니고요. 타고나는 것도 아니에요. 친구들이랑 놀면서 스스로 형성하는 거예요. 이게 이 지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알겠어요? 빈칸촌 내기 딱이죠. 자, taking turns in the game. 그래서 이 게임 뭐 얘기하는 거야? 게임, 그 물컵 게임에서 왔다 갔다 차례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마치 pouring water back and forth between glasses. 자,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아까 뭐라 그랬어? 도덕성 언제 만들어진다고? 애들이랑 놀면서 만들어진다 했잖아. 애들이 서로 놀면서 게임하면서 차례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마치 뭐 하는 거래? 유리잔에서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랑 같대. 그래서 그러니까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바로 뭐야? 아까 뭐야? 물잔 알고 보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물이 계속 똑같네? 뭐야? 똑같은 거였구나. 이거 알아내는 게 아까 도덕성 공부랑 똑같다 그랬지. 그러니까 결국 게임하면서 서로 차례 번갈아 가는 게 도덕성 학습이랑 똑같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도덕성 학습이지. So once kids have reached the age of 5 or 6, 대여섯 살이 되면 then playing games and working things out together, 같이 게임하고 같이 그러니까 working things out은 뭐야 이거? 협력하는 거지. collaborate 내지는 cooperate겠지. 협력하다. will help them learn about fairness far more effectively than any teaching from adults. 그러니까 너네 유치원 왜 가는 거야? 어린이집 유치원 왜 가는 거야? 이거 배우러 가는 거야. 사회성과 도덕성. 그래서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지. 너네 평생의 도덕성이 형성되는 데인 거니까.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이들의 도덕성은 선천적이거나 어른들로부터 배워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5, 6세) 이후부터 또래와의 교류를 통해 도덕성을 스스로 함양하게 된다. 따라서 부모에만 의존하지 않고 아이들과의 사교활동에 노출시켜야 한다.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자, 이 내용이 지문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써놨어요. 솔직히 유리잔 얘기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도덕성은 5, 6세의 또래와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부모가
사교적인 노출에 아이를 자주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또래 영어로 뭐야? peer, 그치. peers. 그 다음에 상호작용은 I, interaction. 자, 형성되다. formalize. 사교적인은 social 쓰면 돼요. 노출은 알지 않아? exposure. next. 자, 고지가 눈앞입니다. 24번 지문 보겠습니다. 자, 슬슬 캐리어의 계절이 오고 있어요. 에어컨. 니네 중간고사 끝나면 에어컨 틀겠다. 중간고사 벌써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가 곧 5월이라는 소리고요. 그죠? 벌써 여러분들 고1의 절반이 거의 끝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죠? 에어컨 없이는 끔찍하죠. 아? 지금 아까 보니까 우리 테스트룸 지금 에어컨 틀려야겠더만. 그랬어? 따뜻하면 니네 자거든. 자, The rise of air conditioning accelerated. 에어 컨디셔닝, 너네 에어컨은 사실 콩글리시예요. 에어 컨디셔너라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에어컨 냉방 설비의 부상이 accelerate가 가속화시키다죠. The construction of sealed boxes. 자, seal이 밀봉하다라는 뜻이야. 밀폐시키다. 그럼 밀폐된 박스의 건설을 가속화했다? 저렇게 짓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뭔 말이야? 밀폐된 구조물. 만약에 여기에 열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너네 여름에 차 있잖아, 차. 차가 엄청 더워지잖아. 차 열기 빠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맨 처음에 창문 다 연 다음에 문으로 이렇게 해서 열기를 빼야 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열기가 통해서 빠지게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일단 제일 바보 같은 게 여름에 에어컨 입 만땅으로 틀고 문 안 여는 거야. 그러면 엄청 오래 걸려. 제일 좋은 게 뭐야? 열기를 먼저 빨리 빼는 거야. 쌤 밖에가 너무 덥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열기를 빼고 에어컨을 트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밀폐됐다는 건 뭐예요? 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현대 건물 얘기하는 거야. 완전 밀폐된 거야. 특히 현대백화점 창문 본 적 있어요? 그런데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근데 이제 그런 구조가 왜 가능해졌어? 에어컨이 생겼으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라고? 환기가 되지 않는 건물 구조 얘기한 거야. 네. 그 준성이는 33번 정도까지 했고 그 민정이는 그 본문 2까지는 공부가 돼 있는데 3부터 안 돼 있다 그래서 본문 2까지는 그 빈칸이랑 해석까지 다 올렸거든요. 네네. 두 친구들 다 끝나고 일정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일단 더 시켜주세요. 그냥 더 공부하라고 했어. 네. 자, 홈마하고 웨어리즈. 이거 관계부사의 계속적용법이야. 관계부사. 관계부사의 계속적용법이에요. 그래서 where the building's only airflow. 이 건물에,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용법을 통해서 지금 부연 설명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거 위치나 이렇게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으로 혼동해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유의하시고요. 그래서 이 sealed boxes에서는 빌딩의 airflow가 오직 뭐를 통해서만 filtered, 그 걸러주는, 여과시켜주는 덕트가 이제 뭐가 이렇게 통해서 가는 그 관을 얘기해. 그래서 of the air conditioning unit.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에어컨 요 배관 있죠? 배관으로만 공기가 흐른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환기도 무슨 환기 얘기하는 거야?
자연 환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 환기가 안 되고 에어컨의 배관으로만 통한다는 거야, 공기가. 이제 이해됐죠? It doesn't have to be this way. 근데 이게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야. 이게 뭔 말이야?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건. 자연 환기로도 충분히 시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내 말 이해됐어요? 자연 환기도 자연 환기로 실내를 충분히 시원하게 할 수 있다고요. 제 말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필요가 없다는 게 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look at any old building in a hot climate. 엄청 더운 기후 지방인 오래된 건물들 생각해봐. 그게 시칠리 섬이든 아니면 마라케시 아니면 테헤란, 이란. 마라케시가 저거 아마 모로코일 건데 시칠리는 아마 그 시칠리 섬 이탈리아 거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 더운데 너네 유럽 있잖아. 유럽 애들 여름 우리보다 훨씬 더워. 막 50도, 40도까지 올라가. 근데 우리가 훨씬 체감온도는 더 더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걔는 고온 건조고요. 우린 고온 다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더워요. 그러니까 쟤네는 그냥 뭐 하면 되냐면 그래서 유럽에 에어컨이 없어. 유럽 애들 보면은 여름에 에어컨을 안 써요. 쟤네는 그냥 서늘한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근데 우리나라는 에어컨 없으면 죽어. 왜냐면 고온 다습이거든. 사람 더워서 열받게 만드는 게 습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최악의 기후만 골라서 다 갖고 있는 거야 지금. 그죠? 겨울엔 뒤지게 춥고 여름엔 뒤지게 덥고. 그죠? 그래서 얘네가 에어컨이 없는 거야. 그냥 자연 환기만 돼도 충분하다는. 근데 우리는 자연 환기로 안 돼요. 우리는 습해서. So architects understood the importance of shade, airflow, light colors. 그러니까 건축가들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라는 거죠. 옛날 건축가들. 그래서 they oriented buildings. orient가 향하게 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건물들이 to capture cool breezes. 시원한 바람을 포착해서 건물 안으로 넣어주고 그리고 block the worst heat of the afternoon. 그 엄청 뜨거운 햇빛의 열은 차단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they built with thick walls and white roofs. 왜냐면 흰색이면 빛을 반사하니까 흡수가 안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여름에 검은 옷 입으면 더 더운 거죠. And transoms over doors to encourage airflow. 그러니까 시원한 바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었다라는 거야. 이거 다 뭐예요? 인공 기술이 아니라 다 자연 기술, 자연물 활용한 거죠. 자, 그래서 anyone who has ever spent a few minutes in the mud brick house in Tucson. 투싼이 그 미국 그 투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엄청 이거 우리 현대자동차 투싼 그거야, 투싼. 그게 미국 지역 이름일 거야, 투싼. 그래서 투싼이라는 데가 엄청 덥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땅덩이 겁나 넓잖아. 그래서 중서부에는 다 사막 기후고요. 그래서 살기 좋은 데가 뭐 캘리포니아라든가 여기 뭐 뉴욕이라든가 이런 데 사람 몰려 살고 여기는 사람 거의 안 살죠. 막 로키 산맥 그런 거 들어봤지? 그런 지역에 아마 있을 거야, 이거. 겁나 더운 데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있는 집이 뭐 한다고? 흙으로 지었다고, 흙. 근데 시원하다, 덥다? 시원하다. 저 세빌이 스페인의 세비야 지역이야, 세비야. 그래서 유럽은 뭐 아까 내가 얘기했지? 유럽에 에어컨 잘 안 튼다고. knows how well these construction methods work. 이게 얼마나 시원한지 다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but 하지만 8번 문장. 하지만 all this wisdom about how to deal with heat. 이런 열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지혜가 자, 요 콤마 삽입구죠. accumulated. 축적이 몇백 년 동안 됐는데 그게 윌리엄 캐리어 아저씨의 에어컨 발명과 함께 다 날라갔다. 우리 집 너네 전통 한옥 아니고서야 에어컨 없는 건물 들어가 본 적 있어요? 여름에 은행 왜 들어가요? 더워 죽겠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무시된다는 게 결국 뭐예요? 우리가 충분히 자연적인 방식으로 시원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건 다 무시하고 에어컨 다 설치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문제가 뭐야? 지구온난화가 더 심해질 거 아니야. 솔직히 지구온난화 지금 되게 심각한 문제죠. 지금 엊그제 어디였더라? 파키스탄이었나? 내가 아까 뉴스 봤는데 파키스탄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 45도 찍었다는데? 4월이야, 4월. 4월인데 45도 찍었대. 미친 거야 지금. 뭔가 지구가 미친 건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우리 엄마가 67년생이세요. 내가 물어봤어 엄마한테. 그러니까 너네 폭삭 속았수다 봤어? 거기 나오는 금명이가 우리 엄마보다 2살 어린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면서 내가 물어봤거든. 옛날이랑 비교해봤을 때 요즘 어떤 거 같냐고. 확실히 다르대. 너무 다르대. 근데 나도 지금 다르다고 느껴지거든. 내가 2000년대 초딩이었잖아. 쌤이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11살이었가 12살이었거든. 그때랑 비교하면 지금 너무 달라. 지금 뭔가 기후가 뭔가 달라. 확실해. 확실하게 느껴지거든. 60년대생들은 더 체감한대. 야, 이거 그러니까 지구온난화 심각해졌고 1.5도 넘으면 우리 이제 넘을 수 없는 강을 건넌다라고 했는데 1.5도 넘었대요 지금. 이미 망한 거예요 지금. 2도 넘으면 이제 진짜 지옥으로 가는 건데 지금 1.7인가 1.8까지 올랐거든. 얼마 안 남았어. 그 파리 기후 협약할 때 그 시계 만들었거든. 이 시간 안에 우리 무조건 2도인가 1.5도인데 어쨌든 그거 넘으면 안 된다 했는데 얼마 안 남았어 그거.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우리가 에어컨을 안 틀면 되거든요. 가능할까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지 않을까? 불가능할 거야. 그래서 아마 우린 지구온난화로 멸망하지 않을까. 그게 기후학자의 예견이죠. 근데 그게 우리가 자꾸 재촉해서 빨라지고 있다. 빨라지고 있다. 왜냐면 잘 봐. 내가 니네 나이 때 60억이었거든 인구가. 제가 니네 나이 때가 2008년이었어요. 20년도 안 됐죠. 그때 60억 인구였어. 너네 숫자송 초딩 때 들었지? 1초라도 안 보이면 그거 60억 인구라 하잖아. 지금 몇십억이야? 아니 80억이에요. 80억 된 지가 언젠데. 80억 작년인가 재작년에 됐어. 야 20년 만에 20억이 불었어. 큰일 났죠. 인구는 계속 불어. 그러면 에어컨 계속 더 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가속화가 정비례하면 그나마 다행이지. 어떻게 돼? 이렇게 되잖아. 지수함수잖아. 이러니까 무서운 거야. 이러니까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건데 트럼프는 뭐또 기후협약 탈퇴한다고 저지랄하지를 않나. 망한 거야 이제 이거. In this sense,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air conditioning은 not just the technology of personal comfort, 우리 개인을 편안하게 해주는 기술일 뿐만 아니라 뭔가 망각의 기술이다. 망각의 기술이란 말이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자연기법의 상실을 얘기하는 거죠. 지구온난화는 이미 망했다. 뭐 이런 거죠. 자, next. 자, 한글 정리할게요. 에어컨의 등장으로 자연 환기 내지는 통풍이라고 할게요. 자연 환기가 되지 않는 건축물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전에는 자연을 자연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시원하게 해줄 건축 기법이 이미 있었다. 하지만 에어컨의 편리함으로 인하여 이러한 선대의 지혜는 묵살되고 말았다. 에어컨 기술의 보급과
지배적 우위로 인하여 자연 친화적인 건축 기법이 상실되었다. 지배적 우위, dominant 하면 되고, 아니면 차지하다라는 뜻에서 occupy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연 친화적인, eco friendly, 상실되었다는 보통 그냥 lost 쓰면 되는데 간과하다, 무시하다에서 ignore, disregard, overlook 이 정도 잡을게요. neglect 하나 더. 그러니까 무시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다. 자,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25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25번 질문 마지막 질문은 선형과 비선형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선형, 비선형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재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줄게요. 선형이 말 그대로 선 모양이란 뜻이야. 선 모양이란 뜻인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 자, 그래프가 있다 쳐봅시다. 내 함수가 2x 제곱이래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그렸지. 자, 그 뒤에 어떻게 돼? 무조건 좌우 대칭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0을 기점으로 뒤에 양의 정수 x가 이제 양수일 때 그래프의 선 예측할 수 있어 없어? 이게 리니어야. 근데 non 리니어는 뭐냐면 이런 선형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잘 가다가 갑자기 얘가 이렇게 돼버린다든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된다든가 이런 게 non 리니어야. 그러니까 비선형. 하면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야, 불가능하다는 거야?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궤도 안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제 이해됐죠? 선형, 비선형. 자, 선형, 비선형은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알아두세요. In the course of 뭐뭐의 과정에서 trying to solve a problem with an invention 발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그런 과정에서 you may encounter a brick wall of resistance. brick wall이 벽돌로 된 벽이란 뜻이죠. 부실 수 있어요? 어려워요? 부시기 어렵죠. 그러니까 부시기 어려운 저항에 맞닥뜨린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무슨 의미인 거야? 어렵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챌린징 같은 거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서서 해결하기 어려운 난관에 직면한다라는 겁니다. When you try to think your way logically through the problem. 그 문제를 어떻게 하려고 할 때? 논리적인 방식으로 생각할 때.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리니어인 거야. 선형. 제가 여러분들 영어 학습을 하려고 어느 교육 쪽 저서를 예전에 참고했던 적 있는 줄 알아요? 내가 한동안 교육학에 잠깐 꽂힌 적 있어. 뭐 길진 않고 한 2달? 그 학부생 때? 근데 그때 막 과외하면서 그때 어떻게 하면 애들한테 수업을 더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거를 연구하다가 내가 어디서 해결책을 찾았는 줄 알아? 무슨 학과였을까? 고등학생한테 영어를 가르치는데 전 유아교육에서 답을 찾았었어요. 유아교육에서 애들 그러니까 수업을 할 때 너네 이목을 끄고
너네가 뭔가를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이렇게 공부하게 하고 싶어서 내가 그래서 캔버스 훈련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거 유아교육 책에서 내가 본딴 거거든. 어때? 영어 교육을 해결하는데 난데없이 유아교육에서 가져왔지. 그것도 그림 교육에서.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그 문제 틀 안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완전 밖에서 딱 들고 오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비선형이라고 한 거야. 자, such logical thinking is a linear type of process which uses our reasoning skills. 그러니까 선형 과정은 뭐예요? 우리가 뭔가를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거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 콤마 있으니까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이죠. 계속적용법은 대시나 딴 걸로 쓸 수 없다. 그것만 아시면 될 거고 여기선 this works fine. 이건 잘 작동할 거야. When we are operating in the area of what we know or have experienced. 우리가 알거나 이미 경험한 영역에서는 통하겠죠. 딱 여러분들 내신 대비가 선형인 거지. 그지? 틀 안에서만 내는 거니까. However, 근데 when we need to deal with new information, ideas, and viewpoints, 뭔가 새로운 걸 다뤄야 돼. 그럼 그럴 때 linear thinking will often come up short. come up short는 뭐냐면 충분하지 않다란 뜻이야. come up short. 뭔가 이렇게 쭉 또 뻗었을 때 짧다라는 거잖아. 제대로 다다르지 못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뭐 come up short라고도 하고 fall short라고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자란다, 기대에 못 미친다는 뜻이죠.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이거 뭐 내기도 좋아. 순서별 문장 삽입 내기도 좋은데 그럼 겁나 쉬운 문제 되지. 그러니까 점수 주고 싶으면 그렇게 낼 수도 있고요. Creativity by definition involves the application of new information to old problems and the concept of new viewpoints and ideas. 그래서 창의성은 뭐가 필요하대? 새로운 정보를 어디에다가 기존의 문제다가 해결하고 그리고 새로운 개념에다가 넣는 거. 그게 필요하대, 창의성은. 그럼 결국 창의성이 뭐야? 이게 바로 비선형인 거죠. 그래서 non-linear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for this, 이걸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의미상으로 여기서 끊으면 돼. 이걸 위해 you will be most effective. 여러분들은 가장 효과적일 겁니다. If you learn to operate in a non-linear manner. 여기서 manner 무슨 뜻이야? 예절 아니야. 이거 방식이야. 방식 수단. 그래서 비선형적 방법으로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That is, use your creative brain. 니네 창의적인 뇌를 활용해라. 그래서 state it differently. state it differently 다시 말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엄밀한 분사구문이야. 분사구문이 관용어구로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뭐 frankly speaking 막 이런 것처럼. 그래서 달리 말하면 그러니까 이 문장 또 뭐 내기 좋아? 이거 삽입 내기 좋지. state differently. 달리 말하면이니까. 삽입 포인트죠. If you think in a linear manner, 비선형적 방식으로 생각하면 you tend to be conservative. 자, 선형적인 방식은 뭐래? conservative. 보수적이냐. And keep coming up with techniques which are already known. 자, 관계절이죠? 자, 그리고 keep 같은 경우는 목적어로 ing 써야 돼요. 알겠죠? 어법 이거 하나만 유의하시고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쭉 뽑아내는 거야. 그래서 this of course is just what you don't want. 근데 이게 니네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 이걸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하고 끝납니다. 선형적 사고방식은 주어진 방식 이내에서만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비선형적 방식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떠올리는 창의적 방법이다. 따라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선형적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새로운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비선형적 사고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자, 참신하다, 새롭다, 영어로 뭐예요? and. new 쓰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분필 잡진 않았을 거고. new가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나불이에요. 소설 하지 마라. 그리고 기존 pre-existing 그리고 established 이런 거 쓰면 되겠죠? 그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도 하냐면 outsider 이런 말도 써. 외부자의 관점. outsider perspective. perspective 관점이란 뜻이에요. 아유, 드디어 백석고 1학년의 모든 기본 진도가 다 끝났습니다. 자, 필기 다 하면 마무리 멘트하고 끝낼게요. 일단 첫째, 1일 테스트 안 하셨죠? 1일 테스트 다 끝내고 가세요. 여기 뒤에 어차피 아무도 안 오니까 여기서 다 완료하고 저한테 검사 받고 가시고요. 1일 테스트 결과 안 보여주면 저 이거 자료 안 줄라요. 고생해서 만들면 여러분들도 고생하는 걸 보여줘야 제가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오늘 내지문 질문 있어요? 없죠? 자, 여러분, 내신 대비해서 전 제일 중요한 순간이 2주차랑 5주차인 것 같아요. 2주차, 5주차. 5주차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막판 역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기본적인 진도가 다 끝났고, 이제 그 뒤에는 제가 연습 문제도 많이 풀리고, 그다음에 약점도 각각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4주에 모든 진도를 웬만하면 다 끝내는 편이거든요. 자, 그럼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뭐다? 오아시스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은 다 끝나 있는 상태여야 한다. 라는 말씀을 거듭 강조드리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에 밀린 거 있거나 하면 마무리 하시고요. 그래서 이 교재 이름이 스피드업인 이유도 여러분들 모자란 거, 밀린 거 빨리 채우는 보충제로서 사용하라고 주는 거니까 꼭 제 약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럼 여러분들이 호기롭게 세웠던 첫째 목표 날아가는 거야. 알겠죠? 질문 없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